첫 번째 이슈는 이 프랑스 인질 피랍 내용. 물론 이번에 구출된 분 중에 한국 여성분도 계십니다.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인질 안전 위에 총 안 쏘고 몸 던진 두 순직 군인, 프랑스 군인입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추모 물결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뭐 영화 같았던 구출작전, 관광객 실종 나흘 만에 추적을 개시했어요. 한밤 테러범 은시적 기습작전. 이 숨진 군인들의 부모들, 아들은 임무해냈다. 그러면서 눈시울을 붉혔다는 얘기 전해지고 있고요. 한국인 인질 등 발견해 깜짝 놀랐다. 원래는 프랑스 인질 2명을 구출하러 갔는데 가보니까 한국인 인질 등도 같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구출이 된 거죠. 일단 여기 사진 보시면요. 이게 지금 외신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진입니다. 뭐 프랑스 말로 써 있어요. 두 영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목숨을 잃은 군인 2명, 구출 과정에서 숨졌죠. 그리고 구출한 2명입니다. 프랑스인 2명, 남성 2명이 있는데 여기는 이런 자막이 달렸네요. 이게 대충 짐작이 가시죠. 두 바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언론과 지금 여론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이 사진에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보시죠. 중앙일보 기사 이제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 여론이 싸늘하다. 무모한 관광객 때문에 영웅을 잃었다. 프랑스 여론 싸늘. 아프리카 적색 경보 지역 피랍 4명. 적색 경보 지역. 뭐 국가 따라서 지정이 다릅니다만 프랑스에서 적색 경보 지역이면요. 여행을 하지 말라는 곳입니다. 구출 작전, 위베르 특공대 2명 숨졌다. 위험한 곳에 왜 갔나? 비난 여론이 프랑스에서 들끓고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진 나와 있고요. 자, 관련 기사 요번에 하나 더 보겠는데요. 요번에 구출된 한국인 여성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죠. 중앙일보입니다. 구출된 한국 여성 여행 자제 부르키나파소 여행하다 피랍됐습니다. 요번에 이제 프랑스 이 특공대에 의해서 구출이 됐죠. 외교부 건강 양호하고 조기 귀국 희망하고 있다. 사고 지역 여행 경보 상향 검토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 부르키나파소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외교부는 2015년까지 이 나라의 전역에 대해서 철수 공고, 적색 경보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 나라로. 위험하니까요. 그리고 상황이 조금 나아져서 이 국가 중에서 일부, 이 지역 중에서 일부 지역은 여행 자제 지역으로 정했습니다. 조금 수위를 낮춘 겁니다. 다른 이 부르키나파소의 전체가 아니라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여행을 자제, 그리고 다른 지역은 여전히 적색 경보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적용된 겁니다. 아무튼 위험한 곳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요. 이와 관련된 영상 보고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Les otages libérés vont pouvoir retrouver leur liberté et leurs proches. C'est avec fierté que je félicite tous ceux qui ont contribué à cette réussite. Sur les 2 autres otages, comme je l'ai dit, personne n'avait connaissance de leur présence. Nos premières pensées vont aux 2 militaires qui ont donné leur vie pour nous libérer de cet enfer. Nous présentons nos sincères condoléances à leurs familles et à leurs proches. Nous remercions la France, son armée et les services de l'État pour son professionnalisme et son humanité. 예, 요번에 특공대가 들어가서 구출했던 이 부르키나파소, 아프리카에 있죠? 프랑스에서는 여행 금지 국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여행 자제를 당부한 나라거든요. 자, 박원석 전 의원. 프랑스 여론이 지금 좋지 않다는 기사가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여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 정부의 여행 금지 권고를 무시하고 들어갔다가 피납이 됐는데 2 사람의 군인의 희생이 없었다면 저런 여론이 나빠지지 않았겠지만 구출 과정에서 이 2 특수부대원의 희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해외여행을 하다가 자국민이 사고를 당하거나 피랍됐을 경우에
세계 어떤 나라도 이 국가의 보장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국가가 할 일이죠. 네, 때문에 구출하지 않을 수 없었을 텐데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주의 책임이나 개인들의 주의 의무를 좀 위반한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이제 여론이 나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사실은 우리 정부도 지금 우리 국민이 거기 여행 중이다 피랍당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게 가족들에게도 본인의 위치를 알리지 않고 이 위험한 지역을 여행하다가 피랍이 됐는데 이번에 아무튼 우리 정부가 프랑스 정부에 큰 빚을 좀 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모르고 있었는데 구출하고 보니까 거기에 우리 국민이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뭐 프랑스 정부에 대해서 더군다나 이제 프랑스 군인 2명이 희생될 일까지 있었기 때문에 고마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외교 당국이 우리 한국인 여성이 그렇게 인질이 돼 있는 상태를 몰랐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원순 장관께서 어느 정도 그건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미국 정부도 몰랐습니다. 미국인도 한 명 있었는데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이번에 운이 좀 좋았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동아일보 기사 이게 처음 해봤던 기사인데요. 프랑스 여론이 특히나 지금 뭐라 그럴까요? 좀 화가 났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은요. 이거 바로 이겁니다. 이 인질들이 혹시나 해를 입을까 해서 총도 안 쏘고 일단 맨몸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답니다. 그 과정에서 군인 2명이 지금 목숨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여론이 이건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거냐라고 지금 여론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영철 편집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만큼 임무에 충실했다고 볼 수가 있죠. 먼저 총을 쐈다면 인질들에게 바로 그 살해 위협을 하거나 바로 살해를 했겠죠. 그 임무에 충실하고 그 작전의 그 기본 개념을 지키기 위해서 총을 쏘지 않고 먼저 적진에 들어간 것 같고 그만큼 그 프랑스 군인들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는 그런 군인의 참 정신을 보여줬다. 그리고 프랑스라는 나라만 봐도 대단한 거죠. 사실 저도 서부 아프리카 가봤습니다만 서부 아프리카는 프랑스의 식민지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파리에서 서부 아프리카로 들어가는 그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실제로 서부 아프리카에 가보면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휴양을 하러 오는. 그러니까 여름 휴양지가 그 서부 아프리카죠. 그만큼 1960년에 저 나라가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했던데 아직도 프랑스는 그 나라의 지형지물을 굉장히 꿰고 있고 그만큼 지금도 군사작전을 할 수 있을 만큼 프랑스는 아직도 아프리카에 대한 그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만큼 강대국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 의무에 충실하는 그 국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물론 그 여러 가지 희생이 있었습니다만은 국가가 무엇을 국민에게 해야 줄 것인가를 다시 한번 보여줌으로써 우리도 아덴만 작전을 해봤습니다만은 국가의 의무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이고 그리고 개인의 의무를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지금 사실 자유가 너무 강조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무책임한 개인이 양산되거든요. 사실 공동체에 대해서 개인이 얼마만큼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지만 지금 많은 개인들이 거기에 대해 생각하지 않죠. 이분 40대 여성분도 취미가 여행이라는데 자신의 취미를 위해서 남의 나라 군인 2명이 희생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무책임한 개인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시 한번 공동체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해줘야 될 것인가도 다시 한번 되뇌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프랑스의 분위기로 약간 내용을 좀 좁혀보면요. 국가가 무엇인가 저렇게 국민이 위험에 빠졌을 때는 구출을 하는 게 당연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런데요. 그 의무를 마쳤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 상황이 왜 발생했을까를 여론이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국가에서 가지 말라는 곳이었는데 왜 갔을까를 지금 프랑스 여론이 따져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우리 한국인 한 명도 같이 구출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구출이 우연이 된 겁니다. 우연이요. 그 내용 보시죠. 다음 기사 넘겨주세요. 자,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구출된 한국 여성 여행 경보 지역에서 피랍됐다. 자, 부르키나파소입니다. 이 나라는요, 일부 지역은 여행 경보 지역, 그리고 일부 지역은 또 여행 자제 지역인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 그 지역은 여행 자제 지역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희생군인 2명 애도한다. 여기 보시면 내용 좀 자세히 있습니다. 한국 정부 여행 경보 격상 방침이다. 프랑스 통보를 받고 피랍 뒤늦게 알았다. 가족도 연락 끊긴 뒤 신고 안 했다. 그러니까 우리 외교 당국도 알기가 좀 어려웠던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자, 그런데요. 여기 내용이 좀 자세히 있습니다. 이 기사 좀 읽어드릴게요. 여행을 자제하거나 철수하라는 정부 권고에도 불구하고 위험 지역을 다닌 이 한국인 여성의 안전 불감증, 이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행자들이 위험을 자초하고는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에 뒤늦게 도움을 청하거나 이런 일들이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좀 생각해볼 문제 같기도 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네. 좀 글쎄요,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 상황? 일단은 그 외국의 그 위험에 빠진 예. 그 자국민을 구할 의무가 당연히 있죠. 그렇습니다. 자국민을 파악할 의무도 있고. 근데 다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정부가 실수했다고만은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예. 우리 자국민이 거기에 어떻게 납치돼 있는 것도 모를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예. 비판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 사안이 처음에 알려졌을 때 초기에는 그런 비판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꼭 그렇게만 비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는 또 분위기예요. 그렇죠. 지금. 초기 대응을 마치 잘못해서 예. 이제야 우리는 못 구하고 있었는데 프랑스 군인들이 구해준 것처럼 이렇게 막 예. 보도가 나가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보는 건 옳지 않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당사자가 본인들 가족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알래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어쨌든 정부가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되지만 개인들이 더 주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된다는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윤찬 변호사. 일단 계속 나오는 게 개인의 어떤 주의 의무, 뭐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요.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주의 의무가 있죠. 그런데 예. 본인의 생명, 신체에 대해서 방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부주의한 건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너무 강하게 추궁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다만 이제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긴급 그 재난구조비인가 뭐 활동비가 예산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예. 이것이 이제 원래는 테러 발생 지역이나 전쟁 발생 국가 이런 데서 위험한 지역에서 국민을 안전 지역으로만 대피시키는 요 용도에만 쓰게끔 돼 있고요. 예. 나머지 국내 송환 비용이라든가 뭐 병원 비용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본인이 부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부담하는 것인데 만약에 본인이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러면 일단 정부가 대줍니다. 지원을 해주는데 예. 이것이 이제 그 사고에 대해서 본인 책임이 인정이 되면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향후에 일단 정부가 지급을 예. 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어떻게 보면 구상권을 행사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비용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본인에 대해서 왜 그런 위험 지역을 여행했느냐 갖고 너무 크게 비난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부주의하지만 생명 신체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그 부분은 그렇죠. 일단 정부의 책임으로 두고 이번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철수 공고 지역에서 예. 여행 자제 지역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행 자제가 뭘 의미하는 건지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른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국민을 너무 비난하기보다는 정부가 좀 더 촘촘히 안전망을 짜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이런 경보를 낼 때는 경각심을 갖게끔 좀 더 상세하게 국민들한테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으네요. 최영철 편집위원. 마지막으로 좀 생각할 문제가 이번에 우리 한국인 한 명이 구출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연히 구출이 된 겁니다. 만약에 프랑스 특공대가 구출 작업을 안 했더라면요. 그냥 모를 수도 있었어요. 지금까지요. 이거는 글쎄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문제입니까? 이거는. 그만큼 사실 저희가 재외 국민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떨어졌죠. 사실 그 이라크전 때 그 김선일 씨 살해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당시에도 굉장히 외교부에 대해서 비난이 많았지 않습니까? 영사 업무를 도대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저분이 아마 여권을 갖고 나가서 아마 우리 외교부에서 어느 정도 그 위치 추적이 가능했을 겁니다. 이런 시스템 상에서. 그런데 저렇게 아프리카를 저렇게 오래 여행을 했는데도 전혀 몰랐다는 것은 사실 우리 영사 업무가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 서아프리카에 들어왔던 것은 아마 어떤 대사관에 그 체크가 됐을 텐데 그것을 지금 몇 달 동안 몰랐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 영사 업무가 참 굉장히 좀 빵꾸가 뚫린 점이 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고 제가 아까 무책임한 개인이라고 얘기했다시피 개인도 무책임하지만 국가도 무관심한 것이 아니냐. 국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짚어볼 필요가 있다. 저희가 예전에 뭐 후진국이었고 못 사는 나라였으면 전 세계에 우리 국민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어떻게 알겠느냐고 변명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왔고 그리고 세계를 상대로 우리가 수출을 하는 국가인데 해외에서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결과적으로 무사히 구출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천만다행이고요. 그리고 희생된 군인 역시
애도를 좀 표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